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연애고수TV 손미정입니다. 무탈한 일상이신가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사연은요, 다리가 한쪽이 마비된 남자가 산에서 만난 꽃뱀 일당에게 당한 사연입니다. 남자는 50대 중반인데요, 작은 사업을 하는 남자였고 운동을 좋아하고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국도에서 그 추월하던 덤프트럭이 들이받아가지고 한쪽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부인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부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평소에 금술이 좋은 부부였기 때문에 남편은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시리에 빠졌고요. 부인의 사망보험금을 꽤 많이 받았지만 쓰지도 않고 그냥 금융권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6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했지만 끝내 다리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회사 경영을 안 하다 보니까 작은 회사여서인지 금방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남자는 그래 이참에 모든 걸 털고 사업을 접었죠. 산에 다니면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재활치료를 하면서 걷는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매일 걷는 연습을 하면서 주변 산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역시나 주변의 산을 힘겹게 오르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다리가 불편하신가 봐요 하면서 아는 척을 합니다. 여자의 미모는 상당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여자는 40대 중반에 원래 강남 룸사롱에서 일하는 새끼마담이었는데 그 일을 관두고 여자 몇 명 두고 양재동 카페촌에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다가 그조차도 잘 안 돼서 정리하고 산꽃뱀, 뭔지 아시죠? 일명 산토끼라고 하는 그룹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당연 돌싱이었고요. 이 산꽃뱀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등산을 하는데요, 정상까지는 가지 않고 갈 이유가 없죠.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요. 먼저 주차장부터 남자를 물색합니다. 남자가 차는 뭘 타고 왔는지, 혼자 왔는지, 옷차림은 어떤지, 어수룩해 보이는지, 그들만이 아는 노하우가 있다네요. 그래서 남자도 이 산꽃뱀들의 관심 대상이었던 겁니다. 다리가 불편하고 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다니니까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네요. 남자가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훤칠하고 옷이나 신발 모두 등산 명품으로 입은 걸 본 거죠, 여자들이. 더군다나 다리 하나가 불구라는 걸 그 사람들은 더 좋아한 것 같네요. 접근하기가 좋은 타깃이었던 거죠. 두 사람은 천천히 대화를 하면서 산을 올라갔는데 한쪽 다리가 마비인 남자가 얼마나 가겠어요. 조금 가다가 쉬고 또 조금 가다가 쉬었지만 여자는 남자한테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걸었죠. 남자는 오랫동안 재활치료를 하면서 사람과의 대화가 그리웠겠죠. 조금 올라갔다가 두 사람은 내려와서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 한 잔을 합니다. 그날 여자는 남자에게 아주 좋은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남자는 헤어지면서 여자한테 오늘 고마웠다면서 20만 원을 건넵니다. 말동무도 해주고 고마워서 주는 거니까 받으라면서요. 남자는 오랜만에 여자의 향기도 맡고 설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자는 일단 남자를 꼬시는 데까지 성공했다는 사실이 엄청 좋았겠죠. 다시 산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여자는 다른 산 꽃뱀들하고 이 남자를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상의까지 했다고 하네요. 약속날 아침부터 여자는 분주합니다. 김밥에 음료수에 과일을 등산 가방에 넣고 남자를 만나러 산으로 갑니다. 전과 똑같이 남자와 같이 걷고 쉬면서 벤치에 앉아서 준비해둔 음식물을 꺼내서 남자를 먹여줍니다. 남자는 이런 여자의 호의가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여자다 라면서 칭찬도 해줬고요. 둘은 내려와서 2차로 술을 먹습니다. 이날은 여자가 작정한 듯 막걸리에 소주에 막 먹는 척 하면서 안 볼 때 옆으로 버렸답니다. 남자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흥에 겨워서 취해버렸고요. 여자는
날도 이제 어두워졌고 취한 것 같으니까 그만 먹고 일어나자고 하는데요. 오늘 여자는 이 남자를 끝장을 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일단 자기 차로 가자고 여자가 얘기합니다. 여자 차는 10년 정도 된 BMW였는데 작업용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 꽃뱀들은 산의 주변 상황을 다 알아놓는다네요. 그러니까 맛집이 어디고 인근 모텔이 어디 있는지 동선 파악을 철저하게 해놓는 거죠. 여자는 대로변에는 음주 단속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골목골목으로 운전을 하더니 모텔 앞에 도착하는데요. 남자는 술도 먹었고 은근 기대도 되고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여자가 작정하고 작업한다는 걸 어찌 알겠습니까? 여자는 남자가 다리 한쪽을 못 쓰는 관계로 모든 걸 리드합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 목욕도 시켜주고요. 남자의 남근을 정성스럽게 씻겨주면서 말이죠. 남자는 완전히 황홀감에 빠졌는데요. 남자를 침대에 눕히고 여자가 애무하고 여자 상의로 남자의 혼을 빼버립니다. 둘은 그렇게 이제 몸도 마음도 공유하게 되면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같이 야외도 가고 잠자리도 하게 되는데요. 매 순간 여자는 적극적이고 섹스도 최선을 다해서 남자를 만족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남자 집에 이틀에 한 번씩 밑반찬도 만들어 가지고 가져다 주고, 남자 집에 출근하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었지만 손수 빨래도 해주고 집에서 잠도 자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남자는 여자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요 가끔씩 100만 원을 주었답니다. 연인처럼 부부처럼 그렇게 생활하던 어느 날 여자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밤에 자면서 여자가 자기야 나 차가 10년이 넘어서 그러는데 자꾸 말썽을 부리네. 차 한 대 사면 안 될까? 합니다. 남자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래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데이트할 때마다 운전도 해주는데 좋은 차 한 대 사줘야겠다 생각하면서 수입차 전시장에 가서 차 한 대를 계약합니다. 9천만 원이나 되는 차를 사줍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미 작정을 하고 덤볐는데 차 한 대로 만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산 꽃뱀들하고 언제 얼마를 뜯어낼지 열심히 상의하면서 다음 작업을 했겠죠. 차를 얻고 나서 여자는 또 한 달 동안 남자를 위해서 매일 밤 서비스에 집안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달이 지나서 남자한테 나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서 커피숍을 하고 싶은데 권리금까지 10억이 들어가는 커피숍을 봐놓은 게 있는데 50%만 남자 보고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는 자기가 투자하겠다면서요.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놀러만 오고 이익금만 나눠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를 전적으로 믿어버린 남자는 흔쾌히 승낙을 하죠. 자기가 일을 할 형편이 안 되니까 여자가 돈을 벌면 이제 우리 둘의 생활비 걱정은 없겠다고 생각을 했다네요. 여자가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남자한테 잘하다 보니 죽은 부인한테는 미안했지만 몸도 마음도 여자를 사랑하게 된 남자는 전혀 정말 1%도 의심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넣어두었던 죽은 부인의 보상금을 이 여자에게 건넵니다. 여자는 아주 큰 봉을 잡았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사실 커피숍을 차리는 데는 권리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5억이면 충분했는데 남자한테는 10억이라고 말하고 5억이 권리금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서로 50%씩 투자하는 거라고 거짓말을 한 건데 그게 거짓말인 거죠. 여자 돈은 1원도 안 들어간 거예요. 커피숍을 계약하고 인테리어 공사비로 돈이 부족하다며 1억 이상을 남자에게서 더 받아냅니다. 이제 산 꽃뱀은 산에서의 남자 사냥을 접고 어엿한 커피숍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커피숍을 오픈한 이후부터 여자는 남자한테 무관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남자 집에도 안 갔어요. 그리고 잠자리는커녕 밑반찬 해주는 일도 안 합니다. 남자가 커피숍에 오면 지팡이 들고 자꾸 나타나면 손님이 떨어진다고 오지 말라고 화까지 냈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일주일에 몇 번씩 모르는 중년 남자가 커피숍에 찾아와서 여자한테 돈도 받아가고 같이 어울리는 걸 남자가 보게 되는데요. 여자가 사촌 오빠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다고 합니다. 보통의 남녀 사이가 아닌 걸로 보인 거죠. 그래도 이 순진한 남자는 요즘 바빠서 그렇겠지 그러면서 여자를 사랑해서 그런 건지 모든 걸 다 여자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5개월쯤 지날 무렵 여자가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합니다. 남자는 큰 충격을 받았겠죠.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마고 여자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는 남자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커피숍에 찾아가 매달려 봐도 여자는 남자한테 되려 이제 나하고 헤어지기 싫으면 현금 10억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남자는 살면서 줄 테니까 같이 살자고 해도 여자는 돈 안 주면 안 살 테니까 꺼지라고 했답니다. 그제서야 남자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오는 중년 남자가 누군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소위 기둥서방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남자는 치가 떨렸다고 하네요. 남자는 그동안 여자에게 그 들어간 돈을 돌려받으려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발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커피숍을 임대할 때 여자 명의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차용증이나 공증을 한 일이 없다 보니 사기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되려 경찰서에서 그랬대요. 조사를 받으면서 큰 소리로 이 남자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좋아서 즐길 땐 언제고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돈 달라고 하냐, 뭐 병신이랑 놀아줬더니 이런 대가를 치르냐 라면서 적반하장이었답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민사로 소송을 걸어봤지만 글쎄요, 역시나 차도 남자가 사준 거고 투자금도 계약서 없이 여자한테 준 돈이라 뭐 소송에서도 이기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부인이 죽은 대가로 받은 보험금과 모아놓은 재산을 전부 다 산 꽃뱀 입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평생 잊지 못할 부인의 사고 사망과 아주 질이 나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존재하지 말아야 할 산 꽃뱀에게 당한 배신감을 평생의 트라우마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편으로는 좋은 소식으로는 지금 현재 남자는 재활에 성공을 해서요, 걷는 데는 이상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부동산 공부도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동네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꽃뱀 소식은 제가 잘 알지 못하죠. 들은 적이 없는데 2년 후에 커피숍 문을 닫고 그 커피숍에 다른 게 들어왔다는데 아마도 그 여자가 그렇게 잘 돼서 나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더 나쁜 놈에게 몸 바치고 돈 뺏기고 그러다 돈 없으면 또 순진한 남자 등쳐먹는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고 남에게 사기쳐서 번 돈은 사기로 당하는 세상이니까요. 모든 걸 접고 남자분의 앞날에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미정의 연애고수 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Life could be so simple, taking the day away, making time for some loving, put your son on replay. I'm watching an old time movie, follow the clouds go by.